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반대로 급락을 하는 시장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시장인지, 어떤 종목들을 따라가야 할지, 어떤 시장의 흐름을 맞춰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 종목들과 하한가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 읽어볼 거고요. 저를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매주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온라인에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을 하고요. sctv.co.kr로 들어오시게 되면 또 무료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조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는가 볼 텐데, 일단 상한가에는 5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5종목이 들어갈 정도의 시장이었는가 한번 먼저 시장부터 좀 볼 텐데요.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은 시장이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 위쪽을 강하게 뚫으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어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이죠. 사실 여기선 조정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곧 현금화를 외쳐왔기 때문에 사실 현금화를 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팔았는데 올라가니까. 근데 팔았는데 올라간다, 현금 들고 있는데 올라간다 해서 손실 보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올라간다 해서 저희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현금화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본다면요. 상승이 확실하다라고 느껴질 때까지는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2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야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사실은 아직 잠재적으로 악재가 많이 남아있고 시장은 떨어질 만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것은 좀 매우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일단 2000포인트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시장이 더 이상 크게 밀리거나 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이제 종목을 발굴해놨던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또 사는 준비를 할 거고요.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조정을 줄 때 지지선을 확인하고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잘못하면 또 폭락이 이어지면서 전저점 또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또 엄청난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사상 최악의 또 충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생기지 않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전혀 아쉬울 건 없다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분들은 아쉬운 대로 추격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올라오는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지난번 반등 나올 때, 시장이 여기서 아래쪽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만 하더라도 상한가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탄탄한 종목들도 꽤나 있었고, 테마라는 것이 또 존재했고,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한 130개 이렇게, 200개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마가 조금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 상승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종목을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넥스트아이부터 보도록 합니다.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역시나 좀 바닥에서 급등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모습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해줬는데요. 지금은 얘뿐만 아니라 아모레 퍼시픽이죠. 아모레 퍼시픽도 오늘 급등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이렇게 강한 상승 4%대의 상승을 해주면서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모레 퍼시픽도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었네요.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 그림들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의 형태까지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의 방문 상반기에 예정을 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관련주 조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 중에서 넥스트아이 비교적 가볍고 어떻게 보면은 잡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잡주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큰 종목들이 나중에 갈 때 가벼운 종목들이 따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매직 마이크로라는 종목도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매직 마이크로라는 기업이 오늘 급등하는 이유 딱히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회사가 좋냐 안 좋냐로 따졌을 때도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힘든 회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낙폭 과대주기도 하고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 가격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매수세가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3자 배정 유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시간은 좀 남았는데 일정이 납입일이 6월 10일로 밀렸거든요. 원래 3월 30일이었는데 밀려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선반영이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올라온 이유 정확하게 알아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메이슨 캐피탈도 상한가에 갔습니다. 소액 주주 연대가 경영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좀 특이한 형태죠. 우리 소액 주주들 보통은 항상 당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메이슨 캐피탈의 경우에는 소액 주주 연대가 법무 범인의 자유를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경영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그래도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소액주주들이 좀 경영 참여해가지고 회사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됐나 봅니다. 그래서 상한가 갔는데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리고 에코바이오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주죠. 항상 자동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상암동에 수소 스테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옛날부터 좀 부각이 되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런 에코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우하향을 오래 하다가 상한가 갔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가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통 우하향을 오랫동안 했다라고 한다면 횡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면은 2,500원에서 저기 5,800원대, 6,000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높여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자율주행 테마, 수소 테마, 딱히 이제 수소차 규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어가지고 재료가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역시나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놓고 앞으로는 좀 규제가 완화되는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 빠지면 조금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소차 테마 좀 관심 있게 보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급등한 종목이죠. IA 네트웍스라는 기업인데요.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사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왜냐하면 액면 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을 쪼갠다라는 거거든요. 주식을 쪼개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이 되나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유동 주식 수가 좀 많아지게 돼서 약간 거래가 풍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싸 보여요. 우리 옛날 삼성전자 250만원 했었는데 액면 분할하고 지금 5만원 되니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삼성전자가 어떻게 5만원이냐? 저게 10만원은 돼야지 라고 그냥 갑자기 이런 주먹구구식의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시가총액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10만원은 돼야지라는 말은 시가총액이 2배는 커야지, 그 말은 회사 규모가 2배는 커져야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못하고 삼성전자가 5만원이라니 말도 안 돼, 10만원은 돼야지, 8만원 돼야지 라는 형태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싸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매수세가 몰려요.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액면 분할하는 기업들도 꽤나 많아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대표적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런 걸 노렸던 기업이죠. 400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0분의 1로 줄이면서 40만원을 줄여서 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해서 팔아먹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대표적인 좀 액면 분할 효과를 본 기업이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액면 분할은 이렇게 급등세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라 붙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좋은 테마는 아니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욕심내지는 말자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없었고요. 이제 하한가 근접으로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장 막판에 또 급등을 하고 오늘 장 초반에 하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막 급등했다가 이렇게 막
움직였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미래산업이죠.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도 너무 싼 것도 좀 위험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기업들은 감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오늘 감자 결정에 급락을 하고 이제 그게 다시 또 급등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은 자본금이 800억이나 되는 상태에서 주가도 80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너무 좀 주가가 너무 싸고요. 그리고 회사의 시가총액은 90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900억이라는 말은 시가총액만큼 어느 정도 자본금이 형성이 되었다. 재무제표에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솔직히 이거 뭐 10원짜리 10원짜리 좀 너무하죠. 그죠? 10원짜리 좀 너무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제 50주를 한 주로 병합한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아마 5천원대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감자하게 되면은 주식수는 줄이고 주가는 올려주면서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5천원대로 이렇게 되고 아마 4천원대에서 5천원대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주가가 좀 살아나는 듯한 흐름도 나오게 되고요. 감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나중에 그게 잘 반영이 되고 나면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 힘든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많이 힘들고요. 지금은 일단 바닥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미래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제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오롱 생명과학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갈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힘 빠지는 자리인데 힘 빠지고 나니까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상 풀리고 그냥 시가 뜨고 난 다음에 약간 힘이 빠져버리면서 거래가 엄청 나왔는데요. 역시 매도 물량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잘 나오냐인데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기술 특례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날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횡보하다가 2차 상승을 해줄지 그냥 빠졌다가 N자 반등의 형태로 진행이 됐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가게 될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싸게 들고 있던 분들은 매도를 좀 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뭐 비싸게 샀던 분들도 지금 비중을 못 줄이고 있었다면은 여기서 비중을 조금 줄여내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한 6만원까지 목표가 잡고 일단 비중을 한 10분의 1 정도라도 뭐 20분의 1 정도라도 5%에서 한 10%씩 조금씩 팔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뭐 좋아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양봉 올라왔지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역시나 지금도 현금화가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화 하셨고 그리고 저와 의견이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인내심 싸움이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위치 어떤 좋아하는 매수 타이밍 그런 게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추격 매수하고 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감당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당해보고 그때서 후회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들 힘을 내시길 바라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온라인 강연에서 뵙길 바라면서 맞춰봅니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